얘랑 같은 말이죠. 네가 곧 시작한 곳으로 돌아온다. 뱅뱅 돈다는 얘기죠. 뱅뱅 돈다. 그 뱅뱅 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walk in a circle 이렇게 말했죠. 오케이? 그리고 그 walk in a circle 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한번 말했죠. 근데 사실은 필자는 walk in a circle 네가 뱅뱅 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뱅뱅 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뱅뱅 도는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뭔데? 그래서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만큼의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제목을 써 라고 하면 이 이유 하면 돼요. 오케이? 제목 써 라고 하면 이거 쓰면 돼요. Walk in a circle for several reasons.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어순만 바꾸면 되죠. Several reasons for walking in a circ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가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앞부분 사실은 쭉 다 버리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뒤에 부분 읽어볼게요. 뒤를 보니까 The most important is that 가장 중요한 것이 is that 바로 이런 거예요. Virtually no human has two legs of the exact same length. Same length 이렇게요. 잠깐만요. 여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다리 길이가 달라요.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One leg is always slightly longer. 한쪽이 더 길어요. Than the other. 다른 쪽보다 무조건 한쪽이 더 길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서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편합니까? 짝다리 지는 게 편합니까? 아, 나만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야? 이게 더 편하잖아요? 한쪽으로 서는 게 더 편하잖아. 그 얘기죠. And this causes us to turn without even noticing it.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게 돌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더 기니까 그 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In addition, 잠깐만요. In addition, 추가로, 오케이? 추가로 다른 얘기 할 겁니다. 다리 길이 말고 나 다른 얘기 할 거야. 단순하게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덧붙여서 if you're hiking with a backpack on 잠깐만 니네 산에 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경우보다 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고 뭐라도 싸갈 거 아니야. 가방 메고 갈 거 아니야. The weight of that backpack will inevitably throw you off balance. 이것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게 되죠. 균형을 잃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게 다리가 긴 쪽이건 다리가 짧은 쪽이건 오케이? 다리 길이가 좀 다르니까 Our dominant hand factors into mix two. 잠깐만요. Our dominant hand factors. 너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dominant hand factor 이라고 하는 것이 into the mix two. 또한 합쳐지게 됩니다. If you are right-handed, 만약에 네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러면 you have a tendency to turn toward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걷는 거랑 손이랑 연동되는 거 알죠? 우리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 정말 놀랍게도 너희가 2년 후에 가게 될 그곳에는 진짜로 걷는 애들이 있다?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정말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 오른손과 오른발 같이 들고 걷거든요. 되게 당황스럽잖아. 너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핸드 팩터. 도미넌트 쓸게요.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and when you meet a obstacle 당신이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 you will subconsciously decide to pass it on the right side.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이것도 지금 보면 열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뭡니까? 그냥 이유들. 됐죠? 오케이? 우리가 walk in circle. 그러니까 원을 그리며 돌게 되는, 그렇게 걷게 되는 이유들인 겁니다. 필자의 주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 제목을 써라. 라고 하면 요 문장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 갈게요. 다. 시험 공부할 때 밤새는 거 어때요? 밤새는 거 물론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죠.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효과가 있기도 한데 사실은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문장 짜 읽으세요. 첫 문장만 읽어봐. We
have already seen that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오우씨, 학습이 되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어떤 조건에서? 학습 좋습니다. 이건 결과물이죠. 결과란 말이야. 그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결과는 뭐 뻔하잖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걸 생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여기. regular interval. 오케이? 근데 여기서 regular interval을 쓴 다음에 콜론 썼잖아. 콜론이니까 이 얘기 한 번 더 할 거야. 그 regular interval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잠깐만요.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 거잖아. 다시 잘 봐봐. 콜론은 앞에 이야기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뒷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regular interval이 나와야 되잖아. 찾으세요. regular interval과 동의어가 뭡니까? regular interval. 동의어. 어떤 거? 그렇지. spreading out. 쫙 퍼뜨리라는 거죠. 오케이? 이때 빡 하고 끝이 아니라 쫙 퍼뜨리라는 거죠. 오케이? 퍼뜨려라.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Every night our brain consolidates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우리의 뇌가 consolidate가 뭡니까? 요게 solid가 들어가죠. solid가 뭐예요? 고체. consolidate, 고체화한다? 고체화한다는 게 흐물흐물 낭창낭창 하다는 겁니까? 딱 정리된다는 겁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정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solid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regular interval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 여기 consolidat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야 돼. 사실은 밤새는 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시험 전날 진짜 막 너무 공부 안 했어. 확 밤새는 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근데 수시로 밤새면서 막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f the last 30 years. 이게 지난 30년 동안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라. 좀 자라. Sleep.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이게 지난 30년 동안 발견한 신경과학적 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자라고. 그러니까 자라고. Sleep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not,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단순히 비활동성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The brain accumulate while we were awake. 잠깐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inactivity나 garbage collection, 쓰레기를 모으는 단순히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Of waste and product that 우리의 뇌가 깨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짝짝짝 축적시켜 놓았던 waste product나 이것들을 모으거나 쓰레기를 모으는 그런 활동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상징적인 단어로 가장 중요한 것은 inactivity라는 단어예요. 수면은 inactivity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는 동안 우리 뇌가 뭐 합니까? consolidate 한다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열일하는 거야. 우리 뇌가. quite contrary. 영어에서 contra 반대, 그 반대입니다. While we sleep. 그 반대다 또 콜론 나왔잖아. 그 반대가 뭔데? 무슨 말인데? 자는 동안에 our brain remains active. 아까 위쪽에 상징적인 단어가 뭐라고? inactivity. 그럼 여기에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뇌가 액티브합니다. 우리의 뇌가 열일한다고요. 됐죠?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that replaces the important event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문제 좀 기니까 이건 해석을 할게요. 이 뇌는요, runs a specific algorithm, 특별한 알고리즘을 막 돌립니다. That replays important event. 이렇게 그 중요한 사건을 리플레이 한대요.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복기하는 거죠.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그 전날 기록해놨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복기합니다. And gradually transfers. 그리고 계속 바꿔내는 거죠. 전환시켜냅니다. 그것들을 어디로? In a more efficient compartmental memory. 우리 기억에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얘네들을 전달시켜냅니다. 됐죠? 근데 사실 뒤에는 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결국 잠깐만요. 학습이라는 것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학습할 때는 레귤러 인터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레귤러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슬립을 의미하는 거죠. 슬립. 그럼 이 슬립이라는 것을 하는 동안에 슬립이 왜 중요하냐? 그건 또 뭔데? 우리의 뇌가 뭐 한다? 액티브하게 뭘 한다? 우리의 뇌가 액티브하게 컨솔데이트 명사였었나요? 동사구나. 컨솔데이트라는 걸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단어로 꼽힐 수 있는 것은 일단 여기. 여기. 너무 앞쪽이다. 이거 너무 앞쪽인데 나는 그러면 요 단어 또는 요 단어. 오케이? 주요한 단어들만 놓은 겁니다. 됐죠? 딱 요 지문은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문법적인 건 별로 없어요. 오케이? 요 정도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갈게요. 쉽죠? 봐봐. 이 글은 읽었어. 쭉 읽었는데 이 글의 특징이 뭐예요? 전체적인 구성의 특징이 뭡니까? 첫 문장부터 맨까지 쭉 왔을 때 뭐가 없어요? 첫 문장부터 끝까지 갔을 때 연결어가 없죠. 오케이? 되게 많이 나오는 연결어 중에 하나가 역접이라든지 however 아니면 예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첫 문장부터 끝까지 그냥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너희가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이 없어. 그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답을 쓰긴 해야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한 번 다 읽잖아. 읽긴 하잖아. 쭉 읽어봤는데 뭐가 없어. 역접도 없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 읽고 그냥 답을 써야 돼요. 오케이?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런 정도로. 오케이? 그렇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첫 문장 읽어볼까요? 맞다. 그리고 요 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오케이? 쿼테이션 마크를 써서 인용을 많이 하잖아. 질문, 인용을 왜 합니까?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 그거. 근데 저 유명한 새끼가 새치기 한 거야.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저놈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강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가볼게요. 첫 문장이 웃음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웃음에 대한 능력이 is peculiarly human characteristics. peculiar 무슨 뜻입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라. 오케이. 왜 이상하냐면 말 그대로 좀 특이해. 특이한 인간의 능력이다. 웃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거죠. 웃음. laughter.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동물은 안 웃어요. 동물이 웃습니까? 가끔 그 고양이나 강아지 보면서 웃는 얼굴 같은 걸? 이런 생각하겠지만 걔는 실제로 웃지는 않습니다. 그 동물들 주인만 그렇게 생각해. The witty Lucian of Samosata 뭐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애가 말했어요. 어떤 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했어? The way to distinguish. 잠깐만 구별하는 거죠. A man from a donkey. 당나귀 새끼랑 인간이랑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One laughs. 누구겠어? 하나는 웃고요. 다른 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웃어요. 인간은 웃습니다. In all society, 모든 사회에서 유머,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랑 그 랩터랑 유머랑
동의어로 쓴 겁니다. 오케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it's important, not only in individual communication, 개인 간의 소통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but also as a molding force of social group. 몰드가 뭡니까? 몰드가 거푸집이에요. 에이? 몰드가 거푸집이라고요. 거푸집이 뭡니까? 부어서 하나로 만들어, 그렇지, 셀을 부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푸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몰드가 뭐예요? 형성하다, 만들다, 합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몰딩 포스, 합쳐주는 힘입니다. 소셜 그룹. 오케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 이름을 까먹었어. 태영이? 봐봐. 태영이 오늘 처음 왔잖아. 그치? 저 친구가 오늘 처음 왔어. 근데 저 친구가 우리가 막 수업하는 거 보면서 아까 수연이가 싸대기를 맞게 될 거야. 막 이 얘기 들으면서 태경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수연이 알아? 너 농구하니? 동아리 뭔데? 동아리 뭔데? 3D 프린터. 그래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태경이가 만약에 유학생이면, 태경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야. 그럼 이 아이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야, 수연이가 싸대기를 맞지? 우리 막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멍.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알아들어야 웃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측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 약간의 뒤틀림이 있을 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참 봐봐. 그래서 molding force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reinforcing their norms and regulating behavior.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행동 양식을 결정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했던 건데, 수연아 너 그러다가 싸대기 맞게 될 거야. 다들 웃잖아요. 근데 그 웃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 졸면 저렇게 망신당하는구나. 내가 졸면 저렇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가 또다시 자면 진짜 맞겠죠. 거봐, 웃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웃음이라는 걸 통해서. 오케이? 봐봐. 너희는 언제 웃어요? 그 코미디라는 방향 쪽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음을 많이 줬던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거든요. 혹시 찰리 채플린의 영화나 동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하는 개그가 어떤 개그예요? 슬랩스틱 코미디거든요. 그 슬랩스틱 코미디가 뭡니까? 찰리 채플린이 어떻게 웃기냐면 막 걸어가다가 자빠져요. 자빠지지 않을 순간이야. 근데 자빠져요. 그걸 보면서 웃기죠. 그 행동이 아주 정상적이고 노멀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이 있는데 그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 뭐야 바보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웃음이 주는 포인트가 뭡니까? 저 행위는 올바르지 않아. 저 행위는 이상한 거야. 우스꽝스러운 거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더 가볼게요. Each particular time, each era, in fact, each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has its own condition, 각각의 조건이 있고요. and 주제가 있습니다. for laughter, 이 웃음에 대한 포인트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Because of the major preoccupations, concerns, interests, activities, relations, and mode prevailing at the time. 다시 말해서 그냥 이거는 너무 길잖아. 그냥 각각의 포인트가 있다. each 이 단어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와 각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뒤에 the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 Anyone who study another culture, such as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와 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어떤 누구건 간에 is to understand the people themselves who were more than the sum total monument, historical incident, or social grouping. 잠깐만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잠깐만요. 이런 논리야.
문화를 학습하고 싶어요.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던 각각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The sum, 그러니까 more than the sum, total monument. 모든 그 기념비적인 것들, 역사적인 사건들, 소셜 그룹핑, 이 사회적인 집단들의 합보다 그 이상의 것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이런 것보다 문화적인 학습인데 그보다 more. 이걸 원해. 난 더 자세하게 확실히 이해하고 싶어. 단순히 역사적인 사료를 연구하고 이거 말고 더 공부하고 싶어.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직접적으로 이 목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study the culture's humor. 한마디로 더 많은 거 공부하고 싶어. 뭘 통하면? by humor. 오케이? 유머를 통해서 그 문화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거죠. as goth. 이 goth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괴테 있잖아요. 괴테가 goth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을 했죠. Men show their characters. 사람이란 존재는 그들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In nothing more. 잠깐만요. Nothing more clearly. 그보다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보다 명백하게 없다? 무슨 말이야? 야, 내가 이 하얀색 분필보다 많이 쓰는 것은 없어요. 뭘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까? 얘 제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것은 없어요. Then 뭐보다 in what they think laughable. 웃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명백하게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웃음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괴테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괴테가 한 말을 인용했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됐죠? 오케이? 필자의 주장은 없어요. 주장 없는 대신에 주제나 제목 써라라고 하면 웃음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의 요소로, 오케이? 플러스, 이 웃음이라는 것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우리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웃음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조금 어려워서 좀 천천히 할게. 봐봐. The practice of medicine. 의술이죠. 의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has meant, 의미합니다. The average age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is higher than it has been a recorded history, and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than ever for an individual to survive serious disorders such as cancer, brain tumors, and heart disease. 어머나, 이게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전체가 한 문장. 가볼게요. 의술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끊어줘야겠죠. 평균적인 연령, 그 평균 연령이 이렇게 할게. 그 평균 연령이 is higher, 더 높다라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더 높아요. 그 평균 연령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Which people, 잠깐만 이거 끊었어야 되네. People in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may expect to live, 살아가는 그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평균 나이가. 잠깐만, 이거 해석할 때 얘들아,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해석은 그냥 앞에 수식 이렇게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왠지 막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앞에 거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라 기대되는 그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is higher, 더 높다. 오케이? 더 높다. Then 뭐보다? It has been in recorded history. 그 기록되어진 역사보다도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가 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말했죠. For individual, 한 개인이 생존하는 거죠. 심각한 장애와 질병으로부터 살아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거?
cancer, 암이라든지 아니면 brain tumor, 종양,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잠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의술, the practice of medicine, 오케이? 의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은 증가하였고요. 또 하나, 질병으로부터 생존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의술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더 오래 살게 되고요. 병에 걸릴 확률도 더 적어지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만 죽을 확률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의술을 통해서는 죽을 확률이 줄어들지만 이런 식으로 시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헤드뱅잉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렇게 졸다가 목 디스크로 뒤지든지 아니면 좀 이따 싸대기 맞아서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죽을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 괜찮겠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잘 모르겠으면 수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고 있었니? 자, 여기까지. 한마디로 의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의술 좋은 거. 의술은 무조건 좋은 거죠. 의술 무조건 좋은 거야. However, 잠깐만요. 우리 예측 하나만 해볼까요? 예상 하나만 합시다. 여기서의 however를 너희는 의술은 좋은 거다까지 왔잖아. 그럼 여기서 however를 너희는 그러나 라고 해석하고 싶니? 그런데 라고 해석하고 싶니? 그런데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의술은 나빠요. 어이? 이상하잖아. 의술이 나쁘대. 이건 이상하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러나 라는 역적보다는 그런데 라는 전환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근데 있잖아. 문제점이 있어요.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뭔데? 가볼게요. 그런데 longer lifespan,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mean more people. 사람들이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되거든.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 몇입니까? 어머나 80억이에요. 80억. 너무 많아. 지나치게 많아요. longer lifespan. 근데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worsening food and housing supply difficulties. 주거라든지 먹는 거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이라든지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구 증가, 식량, 거주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여기선 문제가 커진다라는 표현이 본문에는 worsen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문제가 커졌다라고 썼어요. 나는 in addition. 이거 잠깐만. in addition. 이 뒤에 나는 좋은 얘기 할 겁니까? 나쁜 얘기 할 겁니까? 나쁜 얘기 해야죠.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medical services. 그 medical service라고 하는 것 자체가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이게 분포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알아요? 우리 그 기사 같은 거 보면 저쪽 강원도 두메산골 삼척 어딘가에 있는 마을에 의사로 오시면 연봉 3억을 보장해 드리죠.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 그 3억 벌어서 감자 사 먹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3억 벌어서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3억 가지고 돈 세는 재미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은행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했죠. 은행에 있을 텐데 은행까지 어떻게 가지? 은행까지 가는데 한참 걸릴 텐데. 어플을 이용해서 뭐 하지? 택배 배달 안 되는데. 강원도 삼척까지 배송료 5,000원 추가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 실제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는 의사 넘쳐나죠. 너희 아파. 이 건물에도 지금 병원이 몇 개야. 그냥 가면 돼. 강원도 못 갑니다. 오케이? 분포가 다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에 in addition이 있는 겁니다. in addition. 또한 의료에 대한 분포도가 너무 낮아요.
분포 자체가 잘 안 돼 있어. And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분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필자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상에는 아직도 의사의 의술을 다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Improvement in medical technology, 그러니까 의술에서의 향상과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shift the balance of population, 인구의 밸런스를 또 바꿔줬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그거 알죠? 옛날에 돌잔치 한 거 알아요? 돌잔치라는 게 있었죠. 돌잔치가 뭐예요? 애가 태어나고 딱 1년 되는 그 날에 생일 파티 크게 하는 거잖아요. 돌잔치 왜 합니까? 엄청 죽었거든. 애가 1년 정도 살았으니까 너 죽진 않겠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실제로 태어나신 나이와 신분증 나이가 좀 다른 경우 많죠. 왜냐면 그냥 안 하고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등록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살 것 같아. 그때 등록하는 거죠. 옛날에는 분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오케이? 아이들 많이 죽고요. 어른들 많이 죽었죠. 오케이? 왜냐면 의료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요? 어른은 돌아가시지 않고요. 아이들도 죽지 않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왜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일 안 하고요. 일 못 합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죠? 너희의 미래입니다. 그거 알아요? 너희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사실 나는 그 끝자락이긴 한데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 전쟁 이후로 6.25 이후로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그게 지금의 20대예요. 현재 20대는 부모보다 못 삽니다. 잘 생각해봐. 이전에는 무조건 부모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면 계속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지금 20대입니다. 너희도 그럴 확률이 높죠. 너희가 부모보다 못 살 확률이 높아요. 왜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건 전세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 집에 10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을까요? 10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부모보다 가난한 겁니다. 그런 세대 이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뒤에 The young at first, 어린 아이들이 일단 덜 죽어요. 의료로 인해서. Then the old,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가시지 않죠. 장수하십니다. They also tie up. They also란 단어 잘 봐. 우리 매번 말하죠. also 이런 단어 잘 봐야 돼. Tie up money and resources in facilities and trained people, costing more money and affecting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이렇게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 분포 이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자원과 돈의 분포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의료 시설 되게 많죠. 실버타운, 요양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거기다 돈 쓰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 돈 어디다 씁니까? 다른 곳에 썼을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뭐라고 하죠? 분만하고 산후조리원. 어떻게 나도 저 잘 알아. 산후조리원에 또 시간을 보내죠. 며칠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또 돈을 쓰잖아요. 이런 재화와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 거기 묶여버린다고요.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요. 됐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 않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요 이야기야. 잠깐만. 올소란 단어가 여기 있는 거다. 오케이? 또한 이렇게. 됐을까요? 오케이? 자, 가볼까요? 됐죠? 지금 이제 뭐 잠깐 떠들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시간 드리고 딱 시간 잰 게 1분 30초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1분 30초예요. 지금 딱 잰 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문 하나 읽을 때 뭐 1분 20초?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 안에 읽고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요 정도 방금 우리 약간 떠들긴 했지만 요 정도 길이에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어느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은 해석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냥 뭉개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정확한 해석도 중요해요. 근데 그에 반면에 반대되게도 모르는 걸 참고 넘어가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뭉개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글은, 지금의 글은 여기서 끊어졌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유명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를 드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예시 전까지가 뭘까요? 여기가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명제 부분은 잘 읽어야 되고 예시 부분은 조금 빨리 넘겨주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땡큐. 여기 있는 거품은 그거야? 야, 왕현아, 이 거품은 내가 생각하는 그 거품이야? 야, 이물질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앞부분을 좀 힘줘서 읽어야 되는 거야. 봐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집중. 봐봐. 지호야. 그렇게 떠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도원이한테 좀 말해줄래? 같이 떠들어놓고선 새끼야. 봐봐. Many marine species, including oyster, mesh, grasses, and fish. 버립시다. 이해되시죠? 버리자. 많은 해양 생물들이 were deliberately introduced for food or for erosion control. 이렇게요. 이런 애들이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식량 자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로전을 통제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알죠? 동해에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알죠? 그 모래사장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 침식되어 가니까 줄어들거든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해초라도 심겨져 있으면 뭐 유실이 좀 적게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쥐뿔 아는 것도 없는 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little 아니다. little knowledge. 아니 뭣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the impact they could have 걔네가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는 거야. 무지함이라는 거죠. 잘 모르고 이런 짓을 해. Fish and shellfish have been intentionally introduced. 그리고 우리 introduce란 단어를 자꾸만 너희가 소개하다, 소개시켜주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introduce란 단어가 도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도입하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도입되는 전 세계적으로 for aquaculture. providing 잠깐만요. 문장 끝난 다음에 ing 나왔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뒤쪽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이랬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providing food and jobs. 뭐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요. 식량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만 앞에까지 좋은 얘기죠. 먹거리 준대잖아. 일자리도 제공해 준대잖아. 좋은 얘기죠. but 그러나 그걸 알고 해 모르고 해?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 그러다 보니까 they can escape and become a threat.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threat. 이 they가 뭐야? 이 they는 fish and shellfish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나 아니면 그 shellfish니까 뭐 그 조개류, 어패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도망쳐요. 그 became a threat. 얘네가 위협이 됩니다. 얘네가 문제가 됩니다. To native species. 이 토착종들한테 위협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물고기 중에 미국 가가지고 지금 대활약하고 있는 애 있죠. 그죠? 그 가물치가 대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실제로 미국에서 그거 했죠. 가물치 잡기 대회 했어요. 그 대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파이팅. 이제 ecosystem, function and livelihood. 잠깐만 하나, 둘, 세 개니까 중요한 단어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협이 됩니다. 토착종들한테 위협이 됩니다. 외래종이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애틀랜틱 썰먼. 됐죠? 대서양 연어라는 애가 reared. rear란 단어가 이 단어는 이제 하나 외워두세요. 얘가 nourish랑 동의어입니다. 어머나, nourish도 잘 모르겠는데 얘랑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nourish란 단어는 nutrient 여기서 오는 단어를 생각하면 영양분을 제공하다,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키워진 거죠. 어디서 키워지냐면 in ocean net ponds. net ponds가 뭐냐면 그 어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장 같은 데서 이렇게 키워지거든요. in Washington State and British Columbia 여기서 키워집니다. Many escape each year. 매년 도망가죠.
도망가서 they have been recovered in both saltwater and freshwater in Washington State, British Columbia and Alaska 이런 지역에서 발견되어집니다. recreational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양식을 했어요. 양식을 했는데 양식 플러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잘 모르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threat, 위협이 됐죠.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양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나왔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recreational fishing. 그러니까 취미로 이렇게 낚시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생각해봐. 가물치가 거기 왜 갔어요? 거기 왜 갔습니까? 걔 가물치를 거기서 스네이크 피쉬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뱀처럼 생겼잖아요. 덩치 겁나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커질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쬐깐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머나 천적도 없고요. 먹거리도 풍부하고요. 어머나 살판 났죠.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요. 근데 거기 왜 갔을까요? 그거 알아요? 생물을 수입할 수 있는 거 알아요? 해외 생물 수입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수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피라냐 발견됐었던 거 알아요? 피라냐를 구입해가지고 좀 키우다가 어머나 줄 밥이 없네. 그럼 버리는 거야. 동네 연못에 버리는 거죠. 그냥 웅동에 버리는 거, 강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죠. 거기서 얘네가 서식을 해요. 왜냐하면 피라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천적이 있겠어? 없지. 우리나라 쏘가리랑 이런 데 먹고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막 생겨나게 되거든요.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죠. 취미로 샀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recreational fishing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also 있다. also spread invasive species. 그 침략, invade 하면 침략하는 거죠. 오케이? 침범하는 종들을 퍼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also가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이 recreational fishing 여기서는 상징적인 단어가 threat 위협이 된다 라고 했고 여기서는 상징적인 단어를 invasive라는 단어 써주면 아 나쁜 거구나 침략하는구나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뒤에 보니까 baitworms baitworm이 뭡니까? 우리 그 낚시할 때 미끼로 쓰는 애들 baitworm 그 지렁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from 메인 주에서 이런 애들이 are popular throughout the country. 잠깐만요. 여기서 메인 딱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또 무슨 딱 들어야 돼? 또 다른 예시가 나오고 있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또 되게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They are commonly packed in seaweed. 해초랑 같이 포장이 되거든요. Which contain many other organisms. 근데 여기에 다른 유기체들이 또 있단 말이야. 오케이? 다른 유기체가 있다 보니까 나는 낚시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샀는데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동네에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꼴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네 생태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마무시할 정도로 엄격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신발까지 다 검사해요. 어떤 신발을 갖고 왔냐, 어떤 신발을 신고 왔냐까지 검사합니다. 거기 그리고 생명이랑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또 검사를 받아요. 인스펙션 또 받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요? 뉴질랜드잖아요. 일단 섬이야.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죠. 거기에만 살고 있는 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천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외래종이 들어오는 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뭐로 유명하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자국민의 입국도 막았어요. 다른 나라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 내 나라로 갈래. 나 뉴질랜드 사람이야. 안 돼.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버블을 제일 먼저 했던 나라가 뉴질랜드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만큼 지켜내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 나라는. 오케이? 그렇게 사는 건데. 뒤에 after seaweed is discarded. 만약 그 해초가 버려지면 it or the organism 그 해초나 다른 유기체들이 on it can colonize new area 새로운 지역에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군락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Fishing boots 아까 말했던 신발이죠. Recreational
boat, 그 배요. 트레일러 열거하고 있으니까 뺍시다. 이런 애들이 그 유기체들을 가져가는 거죠. And move them elsewhere.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됐죠? 해석 열심히 했지만 이만큼 전부 다보다 예시일 뿐이에요. 예시. 됐죠?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요 앞부분이죠. 요 앞부분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Individual human being. 한 개인이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물리적으로 좀 달라요. In a multitude of visual and invisible way. 시각적인 것이건 시각적이지 않은 것이건 약간 다릅니다. 오케이? human being. 이 인간은요.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비저블한 측면도 있고요. 인비저블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race as most people define them. 사실은 봐봐. 너희가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다르대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너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래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달라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성별도 있겠죠. 또요. 성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성격을 먼저 봅니까? 백인과 흑인, 피부색, 인종. 오케이? 가시적으로 딱 봤을 때 달라. 보자마자 성격이 달라는 잘 안 보이잖아요. A라는 사람 보고 B라는 사람 봤을 때 다르다. 한쪽은 금발, 한쪽은 흑발 이렇게요. 피부색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겠죠. 오케이? 봐봐. 근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구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구분 못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독일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 구분돼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희가 코웃음 치는 거랑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바라볼 때 똑같아요. 똑같죠. 다 비슷하게 눈 째져가지고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들 되게 위험한데. 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야, 잘 생각해봐. 잠깐 잘 생각해봐. 아니 눈이 이따시만한 애들이 눈 이렇게 큰 애가 눈 째졌어 라고 말하면 오 이럴 수 있는데 눈 째진 애가 째졌다라고 말하면 자기소개 아니야 그냥. 괜찮아. 그래서 저봐 인종이라고 하는 게 real biological entities. 이 인종이라는 차이가 인종에 따라 다른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then people of Afric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아프리카의 조상을 갖고 있는 ancestry, 아프리카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광범위한 특징을 공유할 겁니다. While people of European ancestry, 유럽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different entities. 오케이? 한마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다. 이런 거죠. 다를 겁니다. 이렇게요. 잠깐만 다시. 인종에 따른 차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프리카 조상과 유럽 조상은 서로 다를 겁니다. 서로 다르겠죠, 시우야. 그치?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그러나, 너희 그거 알아요? 자기 조상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 유전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내가 뭐 어느 나라가 몇 퍼센트, 어느 나라 몇 퍼센트 이거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보는 이제 팟캐스트 있거든요. 몽골 여성이에요. 몽골 출신 어떤 여성인데, 그러니까 생김새부터가 몽골 하면 이게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 대륙의 기상 막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여리여리한 여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학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유학생인데 자꾸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자꾸 한국말도 되게 잘해. 막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검사를 해볼게. 그래서 유전자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70%. 알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간 거야. 알고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봐봐. But 그러나 once we add a trait that are less visible. 잠깐만. less visible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케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잠깐만. race는 뭐야? 가시적인 거야. 비저블한 특징이었던 거야. 근데 그 가시적인 거 말고 invisible 한 특성을 가지고 더한다. 그 특성을 더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we find out, 우리가 알아내게 될 거야.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아시아인이야.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are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서로 전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And more like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우린 다른 종이야 라고 했던 게 같을 수 있고요. 같은 종이야 라고 했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다시 무슨 말이냐? 인종 차이가 있단 말이야. 다시 인종 차이는 가시적인 특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시적인 특성에다가 뭘 더하고 싶어? 비가시적. 가시적이지 않은 특성을 더했더니 했더니 same이 different가 되고, 내가 different인 줄 알았는데 same이 돼버리는,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게 금발이었고 나는 흑발이었는데 막 해보니까 어머나 얘랑 나랑 조상이 같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좀 더 가볼게요. Add to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e.g. 예를 들어서 skin coloration, 이런 특징들이, 오케이? 얘가 주어입니다. 오케이? 이런 특징들은 are continuously variable. 이런 특징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다양합니다. So that one cannot say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브라운 컬러고 나는 화이트 컬러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두 개 같대. 어디서부터 원래 이게 같아 있는, 어디서부터 얘는 브라운이 됐고 어디서부터 나는 화이트가 됐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그걸 말할 수 없죠. 그걸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에서 브라운 스킨이 화이트 스킨이 되었는가를 cannot say,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although 양보입니다.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물론 그 물리적인, 잠깐만, 물리적인이란 단어가 뭡니까? 가시적인, 비저블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 있어. 있는 건 맞아. 가시적인 특성이 있지만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구별되는, different. 구별되는 종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이건 문화적으로 형성되었을 뿐인 거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글을 다 읽고 나서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휴먼 빙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봅니까?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가시적인 것을 더하자마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잠깐만, 내가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만 봐봐. 내가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죠. 절대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상대죠. 절대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상대는 몇 개입니까?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뭡니까? 선천적인 거죠. 뒤에 배운 게 뭡니까? 후천적인 거죠. 가지고 태어난 게 뭡니까? 본능이죠. 본능의 반대가 뭡니까? 본능의 반대가 이성. 그 이성을 어떻게 너희가 배웁니까? 문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뭐?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 구도로 생각해보시면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라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피부색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백인이 되게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이 되게 많아요. 흑인도 있는데 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많이 느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막 흑인들 지나가거나 백인들 지나가면 야, 키 되게 크다 이러고 하잖아. 보니까 허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피부색을 볼 때 느끼는 것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느끼는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거기서도 작겠죠. 우리가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봐봐, 이 단어 알아요? 이 단어 알아요?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제명됐어요. 맞아요. 플루토드란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고요. 무슨 뜻이냐면 퇴출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는 명왕성처럼 버려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전에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라고요. 어떤 언어는 사장되죠. 쓰지 않는 고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라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좀 잘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난 거야. 뒤지게 혼나가지고 이제 애한테 물어봤어. 야, 너 괜찮았어? 아버지한테 안 혼났어? 그랬더니 포납이랑 외금을 당했다고. 포납, 외금. 뭔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문자 보낼 때 내가 안 쓰는 게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하거든요. 줄여서 말하는 거 안 하거든요. 나 문자 보낼 때 하하를 다 씁니다. 하하 이걸 다 써요. 줄여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언어에 대한 이야기, 단어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옵니다. 가보죠. New words. 새로운 단어 봅시다. 새로운 단어나 그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아이디어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publishes, 동사입니다. Supplements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entered the language. 그 언어에 포함되게 되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한 보충제들을 계속해서 덧붙여 줍니다. 우리나라, 이거 내가 몇 번 말했죠. 원래 우리나라는 자장면이었잖아요. 전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외칠 때 아나운서들만 자장면이라고 했죠. 자막은 자장면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바뀌었죠. 자장면과 짜장면을 둘 다 써도 된다라고 바뀌었죠. 이제서야. Some people. 그런 식으로 언어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deplore this kind of thing.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deplore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And see it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이게 영어가 훼손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나 같은 애들도 줄여서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But 그러나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잠깐만요. 이도제 동그라미 칠게요. 대세 동그라미 칠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첫 번째 부분에서 요 앞쪽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로운 단어들이 두둥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등장한대요.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대요. 막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규칙성과 법칙이라는 것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얘를 써준 겁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퍼블리시 한대잖아요. 공표한대잖아요. 그럼 뭐야?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그럼 여기서 뉴 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하냐? 공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애달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이 앞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잖아. 근데 그걸 슬퍼해?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18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an attempt was made. 그때서야 비로소 노력한 거야.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졸라가?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이 구두점이라든지 이 스펠링을 정리정돈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오래된 사건도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formalize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나왔던 publish랑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뒤에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던 그 언어 있잖아요. 21세기에 사용하던 단어를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and so would his way of speaking to us. 이렇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세종대왕님께서 들으시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망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세종대왕님께서는. 오케이? 근데 지금 그들이 썼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그래서 고대 국어가 어려운 거잖아. 오케이? 국어 시간에 환장하잖아. 못 알아듣잖아. 이게 자 봐봐. 무슨 크래커? 근데 그렇게 읽어요? 총 크래커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는. 그죠? 참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발음상 이게 정확하게 아가 아니죠. 사실은 발음상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 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아도 아니야. 참 크래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때 사람들이 썼던 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21세기에 쓰고 있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마찬가지. 잠깐만. 문법적인 부분에서 so would his way. 이거 지금 뭔지 아시겠죠? so 동사 주어. 뭐? 동의표현. 오케이? 동의표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을 셰익스피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표현도 우리한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estimated.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추정해 본 것은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0,000 of the 450,000 words in general. 일반적으로 25만 단어에서 한 45만 단어 정도밖에 이제 이해를 못 한대요. 지금 쓰고 있는 단어에 25만에서 45만 단어밖에 이해를 못 한대요.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so to speak. 즉 말하자면, if Shakespeare were to, 잠깐만요. If Shakespeare were to. 이상하죠? 네.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뭐만 쓰기로 했으니까 가정법.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only 5 out of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봐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러한 공식화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을 한 겁니다. 18세기 돼서야 했던 거니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좋아 나빠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바뀌었다. 언어라고 하는 거, 어휘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었다,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만인 거예요. 오케이? 평가를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